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뭘 또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 핵심에 바로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혹시 그냥 달성해야 할 목록처럼 좀 빼곡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걸 학생들이 찾아낼 배움이라는 보물이 숨겨진 보물 지도로 한번 보고 그 지도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학생은 뭘 알게 되고 뭘 할 수 있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그 여정을 위해서 오늘은 5학년 과학 용해와 용액 단원의 성취 기준을 예시로 한번 볼게요. 603-01 용해 현상의 의미를 알고 용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달라짐을 비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 한 문장 안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거죠. 물론 성취 기준을 보는 다른 좋은 관점들도 많겠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할 방법은 특히 왜 가르치는지를 좀 더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물 찾기라니, 재밌겠는데요? 첫 단계는 그럼 지도에서 보물 원석, 그러니까 지식, 기능, 태도, 이걸 찾는 거군요. 간단하게 세 가지 색깔 펜으로 표시해보면 좋다고 하셨죠. 파란 펜은 알아야 할 내용, 명사 중심으로요. 네, 맞습니다. 예시 기준에서는 용해 현상, 의미, 용질의 종류, 물의 온도, 용질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 원석이 되겠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이에요. 아하, 그럼 빨간 펜으로는 학생이 할 수 있어야 할 행동, 즉 동사를 찾는 거고요. 여기서는 알고랑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딱 보이네요. 이건 그럼 기능 원석이군요. 마음가짐을 좀 읽어내야 하죠. 이 과학 기준에서는 뭐랄까 현상을 탐구하려는 과학적 호기심과 태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태도는 직접 드러나지 않으니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와, 이렇게 색깔로 딱딱 나누니까 그냥 글자였던 게 뭔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이 원석들을 이제 학생들이 평생 간직할 진짜 보석, 이해, 과정, 가치 개념으로 다듬는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질문을 써서요. 네, 먼저 지식 원석은 더 큰 원리나 핵심 아이디어를 담는 이해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단순히 용질 종류, 온도, 녹는 양 이런 사실들을 아는 걸 넘어서 그래서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뭐 관계, 변인, 조건 같은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이해 개념은 학생들이 개념을 처음 인식하는 단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아,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핵심 원리로 가는 거군요. 그럼 기능 원석은요? 비교하기 같은 단순 행동을 넘어서는 건가요, 이것도? 맞아요. 기능은 일반적인 탐구 방법이나 전략을 뜻하는 과정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어떻게 학습하고 탐구해야 할까? 이걸 묻는 거죠. 그냥 비교한다?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비교할까? 이걸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변인 통제, 실험 설계, 객관적 비교 같은 과학적 탐구의 핵심 방법론, 즉 과정 개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학생들이 개념들을 연결하면서 탐구하는 그 단계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태도는 가치 개념으로 확장된다. 근데 솔직히 태도랑 가치가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태도는 주로 특정 활동이나 학습에 임하는 자세, 예를 들면 과학적 호기심 이런 거라면요. 가치는 그 활동을 넘어서서 삶에서 추구할 만한 더 보편적이고 큰 신념, 예를 들어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이나 합리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이 배움이 내 삶에 왜 중요할까? 이 질문을 통해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배움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성찰 단계와 연결되고요. 아하, 태도는 구체적인 자세고 가치는 더 큰 삶의 신념. 이제 좀 구분이 딱 되네요. 이렇게 이해의 과정, 가치 개념으로 확장하니까 수업 방향이나 평가 내용 같은 게 훨씬 명확해지겠어요. 지도 해독이 거의 끝난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겨진 태도를 찾거나 이런 개념 확장을 하는 게 처음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막막함을 풀어줄 질문이라니 뭔가요? 궁금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성품의 과학자로 성장하길 바라는가? 물론 과학이 아니면 역사가, 수학자, 예술가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성품의 전문가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품 좋은 과학자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아마 호기심 많고 끈기 있고 또 객관적이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태도 요소입니다. 과학적 호기심과 태도처럼요. 아, 성품 좋은 과학자의 특성이 바로 태도 요소가 된다. 네,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성품 좋은 과학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뭐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 합리성 같은 가치 개념이 떠오르죠? 그들은 또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럼 변인 통제, 실험 설계 같은 과정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들은 무엇을 깊이 이해할까요? 현상 이면의 관계, 변인, 조건 같은 이해 개념과 또 연결되는 거죠. 와, 어떤 성품의 5호가 되길 바라는가? 이 질문 하나가 태도 발견부터 이해, 과정, 가치 개념 확장까지 전부 다 연결해주는 실마리가 되는 거네요. 이건 뭐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교과의 본질이랑 학생의 성장을 같이 고민하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과정 같아요. 정확합니다. 성취 기준이라는 지도를 지식, 기능, 태도로 분석하고 이걸 다시 이해 과정 가치라는 보석으로 다듬는 두 단계 여정, 그리고 막막함을 덜어줄 어떤 성품에라는 질문까지 이 접근법은 성취 기준을 단순한 목록에서 정말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한 설계도로 바꾸고 우리 교육자의 역할을 사고 설계자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요. 여러분께서 혹시 가르치시거나 또는 참여하시는 모든 학습 경험을 통해서 특정 교과 지식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성품 또는 역량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학습 목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